여기 한국으로 억지로 가족여행을 오게 되었다는 미국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 골목길에서 한국인 여학생들의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하고 그만 학을 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내 건장한 한국인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와 뭔가를 가리키며 맹렬히 소리치자 이 미국인 가족은 이럴 수는 없다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매우 보수적인 아빠 밑에서 자란 저는 어렸을 때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했을 정도로 엄격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심지어 아빠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높으셔서 아름다운 미국을 놔두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시기도 했기에 저희 가족은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아빠 덕에 저희는 가족끼리 매우 끈끈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아빠는 타인이나 타국의 문화와 개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아빠와 함께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정말 꿈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심지어 아빠는 한국에서 완전히 달라지기까지 하셨죠. 일단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저희 가족의 상황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직장 때문에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여러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가족을 중시하는 아빠 밑에서 자랐다 보니 남자친구가 생기면 반드시 부모님 집에 데려와서 가족들에게 소개해줬죠. 하지만 저희 집에 다녀왔던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3일을 못 가 제 곁을 떠나곤 했는데요. 일반 사람 몸집의 2배나 되는 백인 남성부터 해서 운동선수 출신 흑인 남성까지 정말 모든 남자들이 아빠만 만났다 하면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부들부들 떨었고 한치의 예외 없이 전부 저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저희 아빠가 사이코패스임이 틀림없다며 저와 만나다간 언젠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며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러다 저는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남자친구들 간에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라 확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전통을 끊는 건 차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인 남자친구인 현성 씨를 부모님 댁에 데려가게 됐죠. 역시나 아빠는 현성 씨를 그다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망조가 들어도 그렇지 동양인 따위를 만나다니 저놈 저거 새하얀 거 하고는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안 해봤으니 저렇지. 그러나 현성 씨는 이상하리만큼 여유가 넘치더라고요. 그는 아빠의 도발을 그저 웃어넘기며 자신감 넘치게 집을 둘러봤거든요. 또한 현성 씨는 마침 자신의 취미가 요리라고 말하며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주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그동안 데려왔던 남자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엄마는 가정적인 한국 남자가 마음에 드셨는지 현성 씨를 매우 반겨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빠는 못마땅한 얼굴로 현성 씨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국 놈들은 원래 저러니? 남자가 돼서 주방에서 요리나 하고 있다니. 하지만 엄마는 평생을 주방 한번 안 들어온 게 무슨 자랑이냐며 아빠를 나무랐고 아빠는 그 즉시 얼굴이 새빨개져서 혼자 궁시렁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현성 씨에게 산책이나 한번 하자고 제안하셨는데요. 현성 씨는 흔쾌히 아빠의 제안을 따랐고 그들은 산책을 한 것 치고는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만족스러운 산책이었다는 듯 휘파람까지 불며 신나서 집에 돌아온 현성 씨와는 달리 아빠는 울그락불그락거리는 얼굴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문을 쾅 소리나게 닫고 들어가 버리셨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매우 당황했고 현성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현성 씨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기 시작했죠. 아버님께서 총포상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 아버님께서는 총기 몇 정을 챙기시더니 근처 야외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자고 하시길래 오랜만에 사격 좀 해봤지. 아버님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총을 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총을 못 쏘는 남자는 에블린 너와 만날 자격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 특수부대를 나와서 웬만한 총기들은 전부 경험해봤거든. 한국은 법적으로 총기가 금지되어 있어서 전역 후에는 통 사격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사격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이 왜 아빠만 만나면 저를 떠나버렸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기를 보여주며 이들을 위협했기 때문인 모양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총포상을 운영하시는 아빠보다 사격을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아빠는 무슨 이유로 저렇게 화가 잔뜩 나셨단 말인가요? 저는 현성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그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이 화나셔서 저런 거였어? 아무래도 아버님은 사격을 시합이라고 생각하셨나 보네. 나는 권총이나 소총 사격 등 모든 사격에서 아버님을 능가했고 시합이 아닌 말 그대로 산책이라고 생각해서 아버님을 봐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몇 발을 일부러 놓칠 걸 그랬나 봐. 살면서 사격이라면 져본 적이 없던 아빠가 그렇게나 무시했던 한국 남자에게 완전히 박살나다니 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유가 있던 거였죠. 그리고 역시나 자존심이 강한 아빠는 자정이 막 지나려던 야심한 시간에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현성 씨에게 야간 행군이나 하자며 도발하더라고요. 이봐 한국인, 자기 전에 밤 산책이나 좀 가지? 명색이 군인 출신인데 야간 행군쯤은 해봤을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무모한 소리였어요. 미국, 특히 저희 마을의 밤거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밤만 되면 각종 약쟁이들과 멕시코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나와서 총격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노상강도 사건은 범죄 축에 끼지도 못하죠. 그래서 저와 엄마는 아빠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성 씨도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냐며 아빠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아빠는 일전에 패배의 이성을 잃으셨는지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이실 뿐이었어요. 이런 겁쟁이 같은 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당장 따라 나오던지 아니면 이 집에서 썩 꺼져버려. 현성 씨는 아빠의 비이성적인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이내 자신이 아빠를 잘 보필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무모한 밤길 산책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현성 씨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앉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그들을 기다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몇 시간 후에 정말 충격적인 몰골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들은 개구멍이라도 들어갔는지 온몸은 진흙투성이었고 두 눈에 초점이 풀린 아빠는 바지에 소변 자국과 지린내까지 풀풀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현성 씨는 그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넘어졌다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빠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사실 전날 밤에 현성 씨와 아빠는 밤거리를 걷다가 멕시코계 무장갱단의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빠의 관자놀이에 총기가 겨눠진 그때 현성 씨가 날쌘 동작으로 재빠르게 갱단의 총기를 탈취해버렸고 이내 갱단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한 뒤 차량까지 뺏어서 도망쳐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의 바지에서 나던 지린내와 소변 자국은 그때 생긴 모양이었고 현성 씨는 아빠를 존중해주기 위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거였죠. 하지만 아빠는 현성 씨에게 고마워하면서도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면 저런 비실비실한 동양놈이 총을 그렇게나 잘 쏘고 갱단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가 있겠냐며 후진국 놈과의 만남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이런 비논리적인 발언에 할 말을 잃고 말았고 은혜도 모르는 아빠에게 매우 실망해서 절연까지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서더라고요. 엄마는 그러면 한국에 가서 후진국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신도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고지식한 아빠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어찌됐든 한국인이 아빠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답례로 한 번쯤은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하셨죠. 아빠는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평소에 은혜도 모르는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을 달고 사셨기에 마지못해 한국행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을 것만 같던 해외로의 가족여행이 뜬금없이 성사된 거였죠. 아빠는 현성 씨는 한국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할 게 분명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기에 저희는 현성 씨 없이 3명만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놓았기에 사람이 할 일도 전부 로봇이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바닥에는 디지털 길안내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복잡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표지판을 확인하느라 두리번댈 필요조차 없었는데요. 심지어 청소 로봇과 짐꾼 로봇까지 당연하다는 듯 공항을 돌아다니며 쉬지 않고 승객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노인들은 이러한 디지털 기계들을 너무나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건 간단한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아빠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는 뭐만 하면 저한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문자와 전화밖에 못 하시거든요. 그러나 아빠는 남자가 무슨 스마트폰이냐며 배울 생각조차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아빠보다 최소 20살은 많아 보이는 한국의 노인들은 이러한 디지털 기계들을 매우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고
아빠는 충격을 받으신 듯 입을 벌린 채 노인들이 짐꾼 로봇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저 사람들은 분명 노인이 아닐 거라며 한국인들은 노안이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억지를 부리셨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인들은 젊은 사람들조차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키오스크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빠는 노인이 이 정도의 디지털 기술 적응력을 보인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는 눈치셨어요. 그러나 한국인은 그렇게나 동안이라는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동안인 사람들이었고 아빠는 그저 입을 꾹 다무실 뿐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웬 용도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로봇이 돌아다니기에 뭔가 싶었는데 이건 직원 호출이나 길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직원 대용 로봇이었거든요. 아빠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기술이라며 아마 이건 보여주기식 깡통 로봇일 거고 명령에 제대로 된 수행을 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셨는데요. 그러고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화장실로 자신을 안내해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직원 로봇은 화장실 위치를 지도로 표시해줬을 뿐만 아니라 아빠가 깜짝 놀란 채 멍 때리고 있자 저희를 직접 화장실로 안내해주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는 한국의 첨단 기술 수준에 화들짝 놀라시면서도 무료임에도 극한의 청결을 자랑하는 한국 화장실의 모습에 도저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거의 노숙인들의 아지트화가 되어버려 이용객들보다 노숙인들 수가 더 많은 미국 공항과는 달리 한국 공항에 그 흔하다는 노숙인들조차 단 한 명도 없는 모습을 본 아빠는 그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멈추신 모양이었습니다. 현성이라는 그 한국놈은 총을 쏠 필요도 없는 선진국 출신임에도 어떻게 그렇게 사격을 잘할 수가 있단 말이니?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확실히 이상한 사람들이야. 도저히 남을 칭찬하는 법을 모르던 아빠에게서 이런 말까지 나오다니 아무래도 아빠는 공항에서부터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푹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항에서 나와 숙소로 향하던 와중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한국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골목길에서 어떤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이내 가방을 맨 여자아이를 데리고 도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빠는 아이를 납치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치안이 형편없다며 서둘러 그 차량을 쫓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내 신호에 걸려 멈춘 차량에 다가가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당장 차량 문을 열라고 소리질렀죠. 그러자 웬 꼬마 아이들이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빠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매우 당황하셨는지 침을 꼴깍 삼키실 뿐이셨고 이내 운전자석에서 남자 한 명이 나와서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며 영어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와의 짧은 소통 끝에 이 차량은 범죄 차량이 아니라 아이들을 학원으로 데려다주는 통학 차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건 미국에서는 정말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기에 저희 가족 모두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량을 통한 아동 납치가 너무나도 성행해서 이제는 뉴스에도 안 나올 지경인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안전하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아이들을 차량 기사에게 맡길 수가 있단 말인가요? 특히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까지 위험했던 아빠는 한국의 치안 수준에 더욱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다음에 보게 될 장면에 비한다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그날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거의 밤 10시가 넘어서 숙소로 다시 향하고 있을 때 웬 여학생이 어두운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주위를 둘러보니 그러한 학생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고 심지어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학생들마저 당연하다는 듯이 위험해 보이는 밤골목을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건장한 남성들조차 해가 진 이후부터는 절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기에 아빠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결국 아빠는 이건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며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 같으니 저 여학생의 귀갓길을 도와줘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여학생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가족은 여학생을 따라간 지 5분도 안 돼요.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웬 수상한 외국인이 따라오자 겁이 난 한국인 여학생은 골목 곳곳에 있는 안심 귀갓길 벨을 눌러서 경찰을 호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치안 관련 경찰 호출 버튼이 어디에나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경찰이 이렇게나 빨리 출동할 수 있다니 역시나 한국은 미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나라인 모양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찰은 시체수거반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이미 범죄가 벌어진 이후에 뒤늦게 출동하기로 악명 높거든요. 아무튼 오해가 풀린 저희는 금방 풀려날 수 있었고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일 위험해 보이고 수상해 보이는 건 외국인인 우리구나 싶은 생각에 약간의 서글픈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과 높은 치안에 큰 감명을 받은 아빠는 한국 여행을 마친 후 완전히 한국을 인정하게 됐죠. 아빠는 자신이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신 기술을 겁내지 않는 한국인 노인들처럼 자신도 변화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현성 씨에게는 자꾸만 한국인들은 전부 다 현성 씨만큼이나 사격을 잘하는 거냐고 물어대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아빠는 한국인들 자체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아빠는 한국인들과 현성 씨의 내면의 강함을 완전히 인정하셨고 한국인들이 강한 건 충분히 알겠으니 딸인 제게만은 절대로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러자 현성 씨는 한국 남자들은 분명 강하고 그 어떤 상대도 어떻게든 제압하지만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게 바로 아내라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도 현성 씨의 말에 공감한다는 듯 그저 현성 씨의 어깨를 두드릴 뿐이셨죠. 저는 아빠의 이러한 달라진 모습이 통적응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빠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준 현성 씨와 한국인들에게 무척이나 감사해하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